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 지수는 스타트 외칠 때 바짝 좋았는데 그 에너지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힘은 조금 더 강한 가운데 양시장 모두 이 외국인 팔고 또 개인이 사들이는 그런 구도 좀 이어지고 있네요. 자, 주식학개론 매주 시작과 끝이죠.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 섹터 집중 파헤쳐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광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수 조금 심심한 조심스러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여느 금요일장에 대한 부담은 네.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보셔야 돼요. 네. 최근에 와서는 변동폭이 크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변동이 잦습니다. 그러니까 변덕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예, 장중에 오르고 또 네. 내리고에 대한 반복이 있고 결국에는 지수가 이 제한된 등락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종목은 결국에는 또 제자리를 찾아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중심을 잘 잡고 네. 그리고 또 이 종목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인데 사실 기업을 잘 산다면 네. 시장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릴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요새 뭐 대세는 친환경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뜨거운 건 역시나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테슬라의 주가 뭐 얼마 전에 $1,000를 넘어서기도 했죠. 목표 주가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전문가님. 그런데 이제 네. K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드림팀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오늘 이제 단독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또 LG의 구강모 회장이 네. 만난다, 회동한다는 소식인데 예. 사실 우리가 일찍이 이 현대차와 또 이 삼성의 오너의 만남을 또 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뜨거웠고요. 그 시점 이후부터 해서 이 삼성 SDI 그리고 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에코프로 BM 네. 이와 같은 종목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엔 LG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의 만남의 이유 그리고 또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제가 사실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만남을 좀 더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또 조만간에는 SK 최태원 회장과 회동도 예정이 되어 네.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이제 글 하나씩 볼까요? 예. 정의선 회장과 구강모 회장의 배터리 회동. 사실 이제 앞에 삼성을 만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실 이미 나온 얘기지만은 네. SK의 최태원 회장과도 만남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가 어떤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 SDI, 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주요 배터리 3사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합치면서 우리나라 이 배터리 완성차의 드림팀을 네. 구성하겠다. 게다가 정의선 회장과 LG 구광모 회장의 만남은 또 처음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근데 좀 따져보면요. 네. 현대차는 그동안에 LG화학 배터리를 써왔고요. 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써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LG화학, 이전에 있었던 SK 이노베이션 노선이 좀 달라지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은 그런 이제 시선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선 회장이 구강호 회장과 또 앞으로 네. 최태원 회장도 만날 것이다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나왔거든요. 뭐 지금 빅네임들을 다 만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합, 드림팀이 만들어진다라고 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사실 현대차가 꼭 만나야 됩니다. 네. 미리 이 안에서 집 안에서 손을 잡고 가야 돼요. 선점을 하고 예. 가야 된다.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요. 지금 앞으로 시장의 무대가 현대차가 아니에요. 전 세계 시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가 먼저 만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가 먼저 만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이 시장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네. 약속받는 것과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시장을 준비하는지를 네. 여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LG의 구광모 회장이 회동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SK 최태원 회장도 만난다.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K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네. 배터리사들 앞으로 글로벌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각 회사별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에서 현재 차지하는 위치가 네. 어떤지 그거 좀 자세히 뜯어볼까요? 이제 전기차 시장을 알아봐야 돼요. 네. 이제 하나씩 한번 자료를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이제 도표 크게 하나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나와 있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좋아야죠. 네. 예, 보시게 되면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 계속해서 뭔가 분기별로 해서 결과를 좀 만들어냈는데 네. 제가 좀 앞으로 갈까요? 여기 이제 만들어냈는데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됐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에도 위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이제 열어봐야 돼요. 네. 자,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시장에 대한 타겟을 봤을 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시장은 오로지 중국에서의 네. 보조금 문제를 많이 봤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대부분 중국에서 판매를 했으니까. 워낙 시장 자체가 그렇죠.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사이즈 때문에 중국을 놓진 않지만 네.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도 많지 않았고 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전기차를 보급을 좀 강력하게 먼저 주도했던 것이 이 중국 정부였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중국 안에서만 시장이 있다 보니 중국 안에서 보조금을 누가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 따라서 전기차가 울고 웃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은 무너졌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도 떨어졌죠. 음.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유럽이에요. 유럽은 그림이 패턴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네. 유럽은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충격 지나고 난부터 오히려 극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시장에 대한 특이점을 좀 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크기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중국에 대한 수준 이상으로 해서 회복이 빠르죠. 예.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 이 전기차 소비까지 이끌지 못한 모습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기차도 중국도 좋지만 미국의 시장도 역할도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삼성 SDI 이야기 많이 하고 에코프로 비암 이야기했을 때 네. 가장 주된 시장은 유럽과 미국이다. 옛날에는 중국만 봤는데 이제는 유럽과 미국을 본다. 네. 이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제 2막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 판매하는 이제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양산을 합니다. 네. 생산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에서도 현대차 넥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벤츠도 움직이고 아우디도 있고 뭐 전기차들이 다 다닙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생산을 시작했다는 거고 네. 이제는 상용화, 보급화의 단계에 넘어갔어요. 그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유럽입니다. 예. 이제는 중국의 타겟이 아니에요. 유럽과 미국을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임 자체도 네. 훨씬 더 늘어나는 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유럽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네. 실질적인 도표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얼마 전에 사실 이거는 수소 얘기인데 수소 네. 경제에 대한 투자 독일이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일찍이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환경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 기구가 있죠. 네. 그리고 유럽 안에서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이 경제력도 좀 큰 국가들이 주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다른 주변 옆 나라들이 따라오죠. 따라올 것이고. 자, 전기차. 자, 유럽 안에서 독일이 주도를 해갑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자동차 면에서는 BMW, 벤츠, 또 폭스바겐 이와 같이 주요 명차들이 독일에서 생산되고 네. 독일에서 유럽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도 사실 유럽이 중심이 많이 클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2월, 3월, 4월 되면서 독일의 이 판매량 점유율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점진적이지만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추세는 확실히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인 유럽의 시장이 8%, 11%, 13% 전기차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특히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 북유럽 쪽에서는 점유율이 네. 굉장히 높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 곳이요. 네. 독일이 가장 중심이 되면서 노르웨이 그리고 또 스위스 이 지역들이 가장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합니다.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 판매 대수가 아니라 보급률만 봤을 때 가장 높았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노르웨이라는 국가의 전체 판매 대수는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노르웨이는 여전히 전기차의 천국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치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다음 도표 하나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유럽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환경이 왜 좋으냐면 정책이 배경이 되는 거죠. 네. 뭐 연도를 보게 되면은 2020년 5월부터 네. 이제 하반기 때까지 이와 같이 환경에 관련된 네.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침을 삼키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시원하게 하시죠. 자, 유럽 정책 패키지 실행 스케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기차 특히나 예전에는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컸다면 이제는 유럽 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럽 정책 패키지 실행 스케줄 확인해 보도록 결국에는 하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 지역적으로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전기차에 대한 환경이 유럽 시장에 굉장히 이제 힘을 주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이 중국이라는 시장은 중국에서의 국가 주도로 해서 이루어졌던 시장인데 그렇죠. 이제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지만 네.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나오고 있고요. 스케줄 자체도 네.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이 되네요. 여름 뭐 네. 초가을, 10월, 12월, 내년 1월까지 뭐 거의 달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제 환경에 대한 온실가스 이 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유럽 전반적인 국가들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자동차 생산 이 기업들이 일부의 일정한 비율을 친환경 차량으로 판매를 해라.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쿼터제를 만든 거죠. 할당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대 중에 3대는 무조건 전기차 판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집중적으로 했다라면은 네. 전기차를 팔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세금이라든지 벌점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전기차 혹은 수소차, 친환경차를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기술력만 봤을 때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차 쪽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가장 유리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계속해서 힘을 줘야 되는 때이고요. 네.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정부 주도 기관에서 이와 같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도표도 하나 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이 비율 자체가 사실 중국이 여전히 높습니다. 네. 중국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판매 대수 비중만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란 국가의 위치는 상당히 큰데요. 확실히 절대량 자체는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또 유럽의 이제 크기가 이제 점차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는 네. 것인데 사실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이 전기차 보급률이 전반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면은 전기차 공급 이 브랜드 네. 또 선택하는 것이 아주 다양해질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중국이라는 시장만 봤을 때 중국에서의 전기차 브랜드 가치는 지금 테슬라가 월등히 높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한 이제 뭐 일본 그리고 또 우리나라 차량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데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 국가 안에서는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국 내에서 일본 차와 우리나라 차의
이미지가 높지 않다는 뜻이고요. 네. 다만 이제 유럽에서 이와 같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열을 올리고 생산을 열을 올린다면은 아무래도 이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가치는 유럽의 차량들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 안에서의 유럽 시장 자동차들의 선점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될 것이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결국에는 유럽의 자동차가 뜬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똑같은 비용에 똑같은 차량을 만든다라면은 어떤 차 타시겠어요? 좋은 완성도가 높은 차를 타지 않을까요? 네. 그게 저는- 바로 유럽 쪽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벤츠 타겠습니다. 네. 브랜드를 이렇게 특정해도 되는 겁니까? 차라리 독일 차를 타겠어요. 네. 같은 가격이면.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빨리 분발해야 되는 건 현대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배터리 3사와 빨리 연결을 확고하게 네. 우리 집안에서 확고하게 안전장치를 하려는 것인데 앞으로 전기차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배터리는 더 필요해질 텐데 네. 그걸 미리 좀 당겨온다는 이런 얘기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의 자동차들이 전기차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네. 상당히 큰 굉장히 이 공룡 파워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내에서 이 브랜드로 달고 나올 이 명차들이 네. 배터리 기술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배터리 기술이 없어요. 배터리 기술이 그럼 없어요. 타이틀만, 허울만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은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배터리 기술이 없어요. 사실 이 배터리 연구가 네. 좀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좀 먼저 열중을 하다 보니 그쪽 기술이 먼저 좀 탑재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럽 지역 내에서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일단 이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굉장히 월등히 높죠. 그렇습니다. 예. 비교가 안 되네요. 네, 일단 보시게 되면요. 사실 이제 이 거점 생산 능력에 대한 캐파 능력을 보는데 네. 이들의 생산 기지가 또 유럽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배터리를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다른 여타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서이겠죠. 왜냐? 유럽의 전기차, 자동차들이 뜰 거기 때문에. 네. 자, 우리는 이제 현대차 이름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결국에는 현대차와 벤츠 나온다면은 당연히 벤츠를 타겠죠. 똑같은 값이라면. 일단 명성에서 똑같은 값이라면. 네. 브랜드를 선호한다면은 당연히 벤츠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벤츠가 전기차를 만들고 또 BMW가 전기차를 만들고 뭐 그 밖에 다른 유럽의 자동차들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은 네. 우리는 현대차를 찾는 게 아니라 그쪽 차량을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보급형이 얼마나 가격이 차이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자, 그런데 그 배터리 생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거점 지역을 유럽의 시장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주요 국가의 이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CATL, SK이노베이션, SDI, LG화학인데요. 일단은 모두 다 유럽 시장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힌트를 본다면요. 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 지역, 폴란드 지역에 있는데 일단 LG화학도 헝가리 지역에 대한 연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헝가리 지역에 공장이 넘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삼성 SDI 혼자서 배터리 못 만들거든요. SK 이노베이션 혼자서 만들지 못합니다. 네. 관련된 전해질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응급제, 양극재 기업들이 같이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뭐 화학 소재 같은 것들도 같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힌트를 본다면은 헝가리 지역에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한번 빨리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럼 같이 뜨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힌트예요. 네. 자,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배터리 생산 기술이 아직까지는 아시아 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중국이라는 시장은 여전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했어요. 네. 뭐니 해도 비율은 유럽과 미국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속도는 좋지만 여전히 판매 대수만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중요해요. 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지금 1순위가 BYD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터스, 광저우, 또 북경, 또 AC 이와 같은 자국 기업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네. 유일하게 자국 기업을 벗어난 기업은 테슬라 모터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테슬라 모터스가 이 중국 시장에서 저렇게 비중을 찾아보다 보니까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여전히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 안에서는 지금
테슬라 모터스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자국 기업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 공략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점은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추이 또 같이 볼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굉장히 버금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한번 좀 차이가 있었지만은 지금 생산량과 판매량이 맞닿아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만든 만큼 다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든 족족 팔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테슬라 모터스도 되게 중요하겠네? 그럼 테슬라 모터스 어떤 배터리를 만드는지를 좀 봐야 돼요. 테슬라 모터스가 지금은 이와 같이 유럽 시장, 아니 중국 시장 안에서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테슬라 모터스는 외국 차예요. 그런데 나머지 다 내수 차량이죠. 만약에 중국 안에서 내수 차량이 아닌 외제 차량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점유율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안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 중국 시장 안에서 이 테슬라 모터스가 워낙에 익숙해진다라면은 스테디셀러로서 꾸준하게 판매량이 유지될 테지만 그 시장이 조금씩 외제차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온다면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 포인트 미리 말씀드리고 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걸 보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시장인데요. 이 도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 차량을 많이 만들어서 배터리가 많이 팔리는 것도 이 점유율의 하나지만 다른 측면의 점유율을 측량하는 거는요. 네. 판매 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 용량, 에너지 용량으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네. 얼마나 효율을 높인 배터리를 파느냐가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계산이 아니래요. 그렇죠. 예, 같은 대수를 팔더라도 어떤 것은 이 키로당 뭐 200kg, 네. 또 어떤 것은 키로당 100kg 간다. 똑같은 대수를 판매하더라도 200kg를 이제 그럼 갈 두 수 배를 있는 더 쳐준다는 거죠. 그렇죠. 2배 이상의 점유율을 이제 측정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측정하는 시장 통계인데요. 네. 자, 일단은 뭐가 되든 지금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는 파나소닉입니다. 네. 2019년도 통계를 했을 때와 예. 2020년도 2월 달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은 월등하게 파나소닉이 높아요. 그런데 2020년도 빨간색 도표를 보게 되면은 예. 지금 그 추이를 빠르게 따라온 것이 LG화학. 그렇습니다. 아니 파나소닉도 많이 사실 올라갔는데 LG화학은 점유율이 2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네. 자,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중국 도표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CATL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확 감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중국의 자국 기업이거든요. 근데 중국 안에서의 내수 차량들을 보시게 되면 다 중국 차량인데 네. 효율로만 봤을 때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 안에서는 굳이 비싼 배터리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에는 확 떨어진 거예요. 네. 파나소닉은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자, 여기 파나소닉의 있던 점유율이 LG와 파나소닉 쪽으로 다 갔나 보군요. 맞습니다. LG화학과 파나소닉의 능력이 크다는 얘기죠. 예.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전 세계의 이 점유율 표로 봤을 때, 네. 순위별로 봤을 때는 각각의 회사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걸 나라별로 묶어보면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수치 29%, 그리고 6.5%, 네. 5.9%이 숫자를 더하면요. 40% 넘어가요. 그러니까- 국내 3사가. 그렇죠. 국내 3사가 20%에서 42%예요. 네. 전 세계의 42%는요. 반독점입니다. 이거 정말 압도적인 수치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배터리가 네. 전 세계의 점유율을 40%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려지는군요. 왜 네. 현대차에서 이런 동맹을 가려고 그렇죠. 하는 건지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효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의 차량만 하고 있는데 네. 떨어졌어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판매 대수는 많은데도 떨어졌어요. 네. 근데 효율만 봤을 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묶었을 때 42%.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다음을 다음을 가야죠. 2등이잖아요, 아직도. 1등을 가려면은 파나소닉을 넘어야 돼요. 네. 저는 이거 금방 넘는다고 봅니다. 이게 추세가 지금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한 해만 지나가도 바뀔 것 같은데요. 제 네, 생각에. 그렇게 도표로 본다면, 통계로 본다면은 이 증가 속도가 상당히 기울기가 2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파나소닉과 LG화학의
차별점이 있어요. 뭘까요? LG화학은 또 삼성 SDI는 SK이노베이션은 네. 유럽의 어떤 한 기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기업들의 차량을 골고루 납품할 줄 알아요. 그런데 파나소닉은 한 곳에만 납품합니다. 어디만 납품합니까? 테슬라 모터스에 아, 납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수치예요. 네. 자, 이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파나소닉은 결국에는 테슬라 모터스에만 납품하는데 그 시장이 중국 안에서 테슬라 모터스 이제는 다른 유럽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타겟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과거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만 만들고 혼다만 만들고 테슬라 모터스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BMW, 이 벤츠, 또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이제 세계적인 명차들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네. 테슬라 모터스의 위치가 여전히 그 위치일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똑같은 값이면 난 벤츠 타. 예. 현대차 안 타죠. 아무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파나소닉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네. 지금 언제 어떻게 역전당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객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고객사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예. 그리고 배터리 효율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3사가 가장 시장 점유율 높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도표 볼게요. 네. 20년 2월 달 도표에서요. 지금 현재 이 상반기의 도표인데요. 네. 바로 역전됐어요. 아, 그러네요. 올해만 따지고 보니까 네. LG화학이 바로 넘어서는군요. 바로 넘어갔어요. 2월 달의 도표에서 지금 현재 상반기로 봤을 때 LG화학이 바로 역전했어요. 이 정도면 내년 2월 거까지 통계를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역전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파나소닉은 테슬라 모터스만. 네. 근데 그 테슬라 모터스의 위치가 이제 유럽의 명차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테슬라 상대적으로. 모터스만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는 벤츠와 현대차를 비교를 했는데 네. 자, 다시 비교해 볼게요. 벤츠하고 테슬라가 있어요. 어떤 걸 타시겠어요? 지금은 테슬라밖에 없지만 나중엔 선택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테슬라의 유니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보다는 벤츠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나소닉의 점유율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도표였는데 예. LG화학이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여전히 시장 전체적인 점유율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유지되고 있죠. 예. 자, 더해보면요. 40% 거의 가까이 됐죠? 그러네요. 예. 그럼 여전히 이제 시장을 과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파나소닉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우리는 고객사가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네. 어디에 납품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전기차 배터리 회사,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2차 전지 회사들 고객사가 다양해야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도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 시장의 OEM 고객사의 비율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CATL 아까 점유율은 2위였죠. 예. 파나소닉 아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까지 1위였죠. 거의 뭐 미미하네요, 근데. 그렇죠. 고객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 자, 그런데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네. 점유율이 월등히 높아요. 와, 이렇게까지 수치가 90%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관계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나 LG화학의 점유율을 높은 SDI.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네. 만나고 있는 고객사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삼성 SDI가 폭스바겐에 공급을 한다. 네. 유럽에서 폭스바겐에 대한 투자가 가장 공격적일 것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배터리를 탑재한다. 그리고 삼성 SDI의 2차 전지 공급하는 회사가 에코프로 BM.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를 가장 많이 다양하게 갖고 있는 SDI가 네. 시장에서 시장 진입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고 삼성 SDI의 뿐만 아니라 고객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네.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을 네. 확실히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까지의 스토리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고객사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고 네. 이 시장은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요. 제대로 시작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더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완전히 차이 나는 내용 설명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또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독일의 월별 이 전기차 판매량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빨간색 이 실선의 도표가 아니라 뒤편에 보이는 막대 그래프를 보셔야 됩니다. 네.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인데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 빨갛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증가율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 증가율이에요. 늘어난다는 거죠. 예, 예. 막대 그래프가 늘어나는 추이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이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는 테슬라 모터스가 월등했던 시장이 있었죠. 네. 거진 90%는 테슬라 모터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독일에서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는 네. 독일의 차량을 유럽 안에서 소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물론 독일의 차량은 전 세계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또 미국, 또 다른 대륙으로 해서 소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가장 근접한 나라들이 소화를 먼저 하겠죠. 유럽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폭스바겐 아까 그룹의 전에 전기차 언급해 판매량을 주셨던. 보고 있는데 자, 독일에는 명차들이 많습니다. 네.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어요. 음.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독일 안에서 국민 차량 중에 하나죠. 네.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역할인데 자, 제가 폭스바겐을 주목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폭스바겐은 지금 현재 내연기관이든 디젤이든 이 내용들을 모두 생산 라인대를 줄이고 네.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고 했어요. 전기차에 대한 판매 비율을 혹은 생산 비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차량 중에서 가장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는 회사가 폭스바겐이에요. 네. 독일의 회사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2023년도, 그러니까 목표한 시점이 2023년도인데 이때부터는 내연 차량보다는 이 전기차 판매량을 더 집중하겠다.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폭스바겐이 이와 같이 전기차 판매량을 늘릴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유럽에 배터리 기술 네. 없어요. 그러면 폭스바겐이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에 집중하는데 그 안에 우리 배터리 하나씩 넣어야겠죠. 폭스바겐에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회사를 찾아야 돼요. 어디일까요? 앞에 이야기했지만 네. 삼성 SDI예요. 폭스바겐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배터리 회사가 삼성 SDI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에코프로비엘 얘기가 또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군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봤을 네. 때 제가 주목하는 폭스바겐이 이와 같이 가장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네. 국민 차량이 이 전기차 배터리를 한국 걸 쓴다. 그 중에 삼성 SDI 걸 쓴다. 그럼 삼성 SDI에 대한 주가를 멀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LG 화학이 이제 전체적인 비중이 높은데 예. LG 화학의 점유율을 무시 못하죠. 그런데 지금 많이 뒤처져 보이는 삼성 SDI도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뛰쳐나갈 폭이 넓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관심을 높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다음 자료도 보게 되면 네. 이건 이제 다음에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자, 삼성 SDI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가를 좀 오랜 기간 확대해서 보면요. 가격적으로 했을 때 코로나 이전이든 지금 현재든 22만 5천 원 라인대에서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증가폭이 지금 25만 원대에서 거진 40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전체 이 배터리 완성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탄력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점유율을 무시 못하는 LG화학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30만 원 수준에서 50만 원 수준까지 왔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 수익률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훨씬 높죠. 네. 여기서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보겠습니다. 예. 자, 주가가 다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SK 이노베이션은 사업부가 좀 다양하죠. 화학 사업부하고 2차전지 사업부가 좀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미래에 LG 이노텍 쪽 사업에서 SK 이노베이션 쪽에서 2차전지 사업부를 분할한다. 그땐 기회예요. 이건 네. 노다지예요. 그런데 일단은 주가로만 봤을 때는 2차전지를 만드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큰 상승률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제시키고 보겠죠. 그럼 결국에는 삼성 SDI하고 LG화학의 주가 탄력도를 봐야 되는데 네. LG화학보다 삼성 SDI의 주가 탄력이 좀 더 높다.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SDI 이야기를 많이 드린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이 소재 기업들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이 동박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보고요. 네. 그리고 LNF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는데 네. 월등히 차이 나는 게 에코프로 BM이에요. 주가 보시게 되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기울기 자체가 너무 다르네요. 5만 원권에서 13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회사들 중에서 네. 가장 시장 점유율, 시장 고객사가 많은 회사가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앞으로 시장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고객사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전기차 흐름, 산업에 대한 동향,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예요. 트렌드를 쫙 봐야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다른 여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비슷한 차트의 유형이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정말로 주목을 받았을 때 올라오는 속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목들을 이렇게 네. 살펴봐야 되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자, 여기에서 조금 오늘 제가 독일에서 전기차에 대한 얘기만 건네드렸는데 독일에서 또 중요한 거는 친환경차, 네.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 수소차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네. 부분이잖아요. 지금 오늘 전기차에 대한 얘기만 보고 전기차만 올라온 것만 봤는데 네. 이제는 또 수소차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일정 비율의 그러니까 친환경차를 만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수소차에 대한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현대차가 수소 차량에 대한 생산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현대차도 현실을 직시를 했습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은 남들 다 전기차 만들려고 준비하는데 우린 수소차야. 네. 우리가 수소 기술, 원천 기술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수소차.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줬죠. 예. 뭐 수소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현실 직시했어요. 결국에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의 비율을 좀 더 높이고 네. 결국에 보니 내연기관 30%, 전기차 30%, 수소차 30%좀 낮췄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만의 기술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느 시기에서는 우리만의 기술이었으면 어떡할까 뻔했지만 네. 우리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표가 지금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2022년도 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빛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지만 전 세계 수소 충전소에 대한 구축 비용 볼까요? 네. 자, 월등히 높은 게 일본과 일본이군요. 독일입니다. 일본과 독일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네. 자, 전기차도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전기차 양산이 이제부터거든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양산하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네. 그런데 전기차를 깔기 전에 충전소를 깔아야 돼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 독일을 보세요. 일본도 보십시오. 특히 독일. 자, 독일의 수소 충전소가 현재 이만큼 되어 있어요. 네. 자, 얼마 전에 독일에서 12조 원 정도를 수소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하겠다 얘기 나왔죠. 네. 우리 여기서 지금 전기차 얘기 현대 정의선 회장이 LG, SK, 삼성 다니고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네. 이걸 보셔야 돼요. 독일을 보셔야 되고 유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수소 에너지, 수소 충전소, 수소차 당연히 달릴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네. 그럼 이걸 보셔야 돼요. 여태까지 앞에서의 유럽에서의 어떤 변천사를 봤는지 네. 사실은 그동안에 벤츠가 BMW가 전기차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으니까 안 팔린 거죠. 근데 이런 환경을 만들고 팔기 시작한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오는 겁니다. 네. 그 시기가 수소 에너지 쪽에 동일하게 오고 있어요. 이 독일 충전소 벌써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수준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충전 열심히 하죠. 근데 우리만의 잔치 기술이 아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 드리면요. 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장은 아직 아닙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예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반정부 시위라든지 북한발 도발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처 능력 때문에 비판 많이 나와요. 그렇죠. 과거에 월등히 높았던 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지금 새롭게 대선 후보에 나온 조 바이든 후보와 상당히 경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좀 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다 봤는데 조 바이든이 좀 더 높았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고 중요한 거는 대등한 위치에서 경선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대등한 위치에서 경선한다면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강할 거란 얘기예요. 각자의 중요한 정책이 있을 텐데 네. 민주당이라는 후보가 가장 차별화를 두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면은 과거 정부 오바마 케어에 대한 계승
그 두 번째가 친환경 정책이에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이 파리의 기후 협약에 탈퇴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환경 규제 뭐가 중요하냐? 미국이 일단 경제 잘 살아야 된다. 맞아요. 이런 혼자 가고 포인트였는데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시 한번 시행할 수 있는 이 정당의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대선 정책에 대한 목소리 나올 때 친환경 에너지.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도 있지만 테슬라 모터스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네. 미 시장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수소 트럭이 미 증시에 상장이 됐죠. 니콜라요. 그리고 나서 이 조 바이든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들 회사가 급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수소 에너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기차라는 거는 유럽과 미국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독일에서 수소에 대한 준비, 미국에서의 수소에 대한 정책 본다라면 수소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미국과 유럽에 들어가는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를 예상하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짤막하게 좀 확인해 네,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분명히 제가 소개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네. 이게 잘 갔어요. 트렌드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크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네. 하나솔루션, 하나그룹이에요. 예. 수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실 하나솔루션은 하나케미칼, 태양광에 대한 기업인데 네. 사실 계열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보시면은 수소 에너지부터 해서 수소 네트워크, 수소 솔루션 이와 같은 계열사 신사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네. 효성 그룹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효성이 또 수소 에너지에 가장 큰 투자를 해요. 이들 기업만 먼저 보시더라도 이들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소재 회사들, 네. 또 관계 회사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국내 증시도 뭐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말 편히 쉬시면서 다음 한 주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학개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